개념 모의고사 1회 해설하겠습니다. 1번부터 봐볼게요. 다음은 어떤 해파리에 대한 자료이다. 이 해파리의 유생은 발생과 생장 과정을 거쳐서 성체가 된다. 네. 그리고 A를 분비한대요. 누가요? 세포 A가. 네. 그 다음에 촉수에 닿으면 A는 독을 분비한대요. 네. 한번 문제를 봐봅시다. 기억 과정에서 세포 분열이 일어난다. 발생과 생장하는데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어떤 몸이 커지는 데 있어서 아니면 기관이 생기거나 내 몸이 자라거나 할 때는 세포가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체세포 분열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A에서는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자, A는 뭐죠? 세포죠. 세포에서는 세포 호흡 일어나죠. 즉 물질 대사가 일어납니다. 물질 대사는 굉장히 많아요. 물질 대사의 대표적인 게 이화작용, 동화작용이 있죠. 이화작용, 세포라면 반드시 일어납니다. 뭐가 있죠? 이화작용의 대표적인 예로서 세포호흡이 있죠? 세포호흡은 세포에서 반드시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세포호흡이 안 일어난다. 세포 안에서. 그러면 그 세포는 죽습니다. 세포호흡이 있기 때문에 그 세포가 에너지를 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니은은 자극에 대한 반응이 있다. 여기를 보면 촉수에 물체가 닿으면 어떤 자극이 되면 반응을 한다는 말이죠. 이거는 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2번으로 넘어갈게요. 표는 사람의 5가지 질병의 병원체. 네, 병원체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봐볼게요. 병원체 특징, 세포 구조로 되어 있다. 그리고 질병은 3개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결핵은 병원체 중에서도 세균에 속하죠. 그리고 무좀은 균류. 우리가 균류. 네, 곰팡이라고 부르는 곰팡이라고 쓸게요. 곰팡이.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이죠. 원생생물. 글씨가 깔끔하진 않네요. 네. 병원체에 대한 특징. 2번째, 독감. 독감은 어떤 병원체죠? 바이러스죠. 그 다음에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도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이러스의 특징은 뭐가 있을까요? 배웠던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 일단 세포가 아니죠. 세포가 아니고, 2번째로 얘는 스스로 물질 대사 못합니다. 물질 대사 X. 왜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하나요? 그거는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 효소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효소가 있어야지만 낮은 온도에서도 물질 대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효소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물질 대사를 못한다. 3번째는 크기가 굉장히 작다 이런 게 있겠죠. 네,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물질 대사하지 못한다. 가 우리가 확인했었죠. 네, 맞고요. 무좀과 말라리아에서는 모두 병원체다. 병원체는 곰팡이다. 네, 틀렸죠. 말라리아는 원생생물입니다. 결핵과 독감은 모두 감염성 질병이다. 네, 감염성 질병 맞습니다. 병원체를 공부할 때 정답은 3번이고요. 잠깐 여기 좀 지워볼게요. 잠시만요. 이거를 스크린샷해서 병원체를 배웠을 때 이걸 배웠을 거예요. 질병이라는 걸 배우는데 질병은 크게 2가지가 있다라고 배웁니다. 질병은 감염성 질병이 있고 그 다음에 비감염성 질병이 있다고 들어요. 여기서 병원체는 감염성 질병, 비감염성 질병 중에서 어디에 있을까요? 감염성 질병이 있다고 배우고 비감염성에는 없다고 배웁니다. 그러면 감염성 질병에 병원체가 있는데 어떤 병원체가 있느냐라고 해서 4가지를 배우죠. 그 4가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이러스, 세균, 원생생물, 균류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질병의 예를 한번
복습을 해보면 감염성 질병의 예는 굉장히 많죠. 병원체에 따라서 나타나는 질병의 예도 되게 상당할 것 같고요. 비감염성 질병에 대한 예는 뭐 이제 뭐가 있을까요? 뭐 당뇨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감염이 안 되는 거. 당뇨를 걸린 사람 곁에 있다 해서 감염이 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런 게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2번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3번. 다음은 세포호흡에 대한 자료이다. 세포호흡. 네. 기억리는 ADP, ATP 중 하나다. 간은 포도당은 세포호흡을 통해서 분해된다. 자,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이게 CO2, 이산화탄소와 물, 그 다음에 ATP, 그 다음에 열에너지로 방출되는 거잖아요. 이게 이화작용이죠. 세포호흡 과정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는 기억에 저장돼요. 자, ATP겠죠. ATP. 그리고 ATP는 ADP와 무기임산 하나로 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ATP. 네, 문제 풀어볼게요. 간은 이화작용이다. 세포호흡 자체가 이화작용이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ADP가 ATP로 전환된다. 네, 맞는 거죠. 이거 중요해요. ADP가 ATP로 동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지 where 이거는 반드시 미토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미토. 이거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포도당에 분해되는 뭐 일부는 체온 유지에 사용된다 라고 하는데, 자, 포도당이 분해되는 과정이 이거잖아요. 포도당이 분해돼서 CO2, H2O, ATP 뭐 이렇게 되는 거. 여기에서 이 열에너지 있죠? 이 열에너지가 방출되면서 체온 유지에 쓰입니다. 체온 유지. 따라서 디귿번은 맞는 거죠. 정답은 5번. 그러면 다음 번으로 넘어갈게요. 4번.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기관계에 대한 거네요. 네, 2단원 내용이죠. 소화기에서 흡수된 영양소의 일부는 순환계를 통해 폐로 운반된다. 이거는 맞는 겁니다. 자, 영양소 있잖아요. 우리가 뭘 먹으면 영양소가 우리 몸으로 흡수되잖아요. 우리가 왜 영양소를 필요로 할까요? 영양소가 우리 몸에 필요한 이유는 그 이유는 에너지 때문입니다. 에너지를 내서 무언가를 일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소는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는 다 가야 돼요. 다 운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봅시다. 폐에 있잖아요. 에너지 필요해요. 왜냐하면 뭔가를 해야 되니까. 뭔가를 하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영양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맞다. 뭐 여기 폐가 아니고 뭐 콩팥, 뭐 우리 몸의 어떤 일부 세포, 눈에 있는 세포, 뇌, 위 다 되는 겁니다. 왜냐면 걔네들은 고유한 기능을 하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선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영양소가 필요하다. 간에서 생성된 노폐물. 자, 간에서 어떤 노폐물이 생성되죠?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요소로 변하죠. 그 요소가 배설계인 콩팥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니은번 맞다. 호흡기를 통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다. 맞는 거죠. 자, 기체 교환. 어떤 기체가 교환되죠? CO2와 산소가 교환이 됩니다. 근데 이 기체 교환이 될 때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에너지가 사용이 되나요? 에너지가 사용이 되나요? 에너지가 사용이 안 됩니다. 에너지가 사용이 안 되고 그 방법을 확산이라고 하는 거죠. 확산의 반대는 뭐죠? 네, 확산의 반대는 능동수송입니다. 자, 그럼 5번으로 넘어갈게요. 그림은 자극에 대한 반사가 일어날 때. 네, 자극에 대한 반사니까 3단원 신경계 내용이겠죠?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극을 받았더니 이 감각신경이 이렇게 쭉 가네요. 감각신경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했냐면 여기 신경세포체가 보이죠?
감각신경의 특징, 신경세포체가 바깥으로 튀 나와 있다. 그래서 A는 감각신경이라고 바로 판단 내릴 수가 있고요. 감각신경이 전달해주는 거, 이 B는 연합신경, 연합뉴런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C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운동신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운동신경. 자, 근데 여러분, 운동신경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체성신경과 자율신경. 지금 C는 둘 중에 뭘까요? C는 골격근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체성이겠죠. 운동이면서 그 중에 체성신경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A는 감각이죠. 운동이 아니에요. C의 신경세포체는 척수에 있다. 이거는 확인해 보면 되는 거죠. C는 신경세포체가 척수에 있네요. 반사 과정에서 A에서 B로 흥분이 전달된다. 네, 맞는 거죠. 이렇게 전달돼야 되겠죠. 당연한 문제, 너무 쉽습니다. 네, 그럼 정답 4번, 6번으로 넘어갈게요. 표가는 사람의 체세포 주기를 나타냈다. 자, 체세포 주기입니다. 체세포 주기니까 이가염 특징 안 나타나요. 나타난 네 가지 특징을 나타내었다. 그러고 이렇게 쭉 읽어보면 되겠네요. 자, 여기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특징 개수가 나와 있고 여기가 특징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이 특징 옆에 어떤 시기가 여기에 속하는지, 이 특징을 만족하는지 쓰면 됩니다. 한번 그렇게 풀어볼게요. 행막이 소실된다. 자, 행막이 소실된다라는 특징을 만족하는 시기는 M1기죠? 아니, M기죠, M기. 행막이 소실되는 시기는 M기의 전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행막이 생성되는 거는 M기의 말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M기. 두 번째 특징, 히스톤 단백질이 있다. 이거는 모두 다 이 특징을 만족하는 거죠. 자, 히스톤 단백질이 왜 다 있냐면 염색체가 있잖아요. 염색체는 뭐가 응축돼서 만들어진 건가요? 염색사죠. 염색사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섬이죠. 뉴클레오섬. 자, 뉴클레오섬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DNA와 히스톤 단백질. 자, 그러니까 염색사 안에는 히스톤 단백질이 있는 거죠. 염색체 안에도 히스톤 단백질이 있는 거고. 자, M기 염색체 가지고 있잖아요. 히스톤 단백질 갖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G1기, G2기, S기 다 염색사 형태로 있는 거잖아요. 히스톤 단백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 다 있다.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된다. 방추사가 동원체에 부착되는 거는 M기죠. 그죠? M기. 핵에서 DNA 복제가 일어난다. 이거는 당연히 S기입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이 가에서 M기는 특징 세 가지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특징 세 가지는 여기 M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S기는 하나,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기억이 S기. 그 다음에 G1기, G2기는 딱 한 가지 특징만 갖고 있기 때문에 니은 혹은 리을 중에 G1기와 G2기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시계의 특징 A가 나타난다. 자, 기억 시계는 S기죠. 특징 A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복제 일어나죠. 그리고 디귿 시계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난다. M기 때는 염색 분체 분리가 일어나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어떨까요? 염색 분체 분리가 아니라 상동 염색체 분리. 틀렸죠? 상동 염색체 분리는 아닌 이유가 체세포 분열이잖아요. 체세포 분열이기 때문에 상동 염색체 분리는 안 일어난다. 자, 제가 만약에 출제자였다면 상동 염색체로 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선하신 평가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자, 디귿. 핵 하나당 DNA 양은 니은과 리을이 같다. 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니은과 리을 임의로 G1, G2라고 잡아둘게요. DNA 양은 이 중간에 2배가 되죠. S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이다.
다음 번으로 넘어갈게요. 7번. 그림은 1, 2에서 혈액량 변화에 따른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로 나타낸 거래요. 혈액량에 따른 항인효 호르몬의 농도. 그 다음 1과 2는 정상적으로 ADH가 분비되는 사람, 과도하게 분비되는 사람이래요. 그렇군요. 그러면 과도하게 분비되는 사람은 과도하게 분비되겠네요. 그래프를 가볼게요. 여기를 보니까 자 봅시다. 여기 X축은 전체 혈액량의 변화량이죠. 혈액량의 변화가 똑같을 때, 0일 때 ADH가 더 많이 분비되는 사람은 2번입니다. 그러면 2번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1번은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자, 그러면 따로 알 수 있는 거 없으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ADH는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한다. 자, 이거 무조건 맞는 거죠. 혈액을 통해 표적세포로 이동한다. 자, 이거는 뭘 말하는 건가요? 이거는 내분비샘. 이걸 말하는 거죠. 자, 지금 내분비샘은 호르몬의 특징입니다. ADH가 호르몬이기 때문에 반드시 적용되는 특징이에요. 여기 ADH가 아니라 호르몬인 인슐린, 티록신, 글루카곤 다 내분비샘 이거 맞습니다. 자, 니은번 2는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사람이 아니죠. 과도하게 분비되는 사람이에요. 1에서 1의 정상이죠. 오줌 생성량은 V1이 더 많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일단 V1과 V2가 있습니다. V1과 V2는 ADH가 어떻게 되나요? 누가 더 크나요? ADH가 더 큰 거는 V1이 더 크죠. V1이 ADH가 더 많아요. 그러면 수분 제흡수는 V1이 더 많겠죠. 자, 수분을 많이 오줌에서 끌어오니까 오줌의 양은 어떤가요? 오줌 양 V1이 더 적겠죠. V2가 더 클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렸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오줌 생성량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바로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한 단계 중간에 과정을 거쳐서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거를 판단해야 되는데, 머릿속으로 하기보다는 이렇게 좀 시각적으로 나타내서 문제 풀면 조금 더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시험 현장에서는 머리를 쓰는 게 좀 약간 힘들어요. 굉장히 압박감이 큰 상황에서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시험 문제를 푸는데, 정상적인 그 정신 상태로 문제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머리를 좀 덜 쓰게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덜 써야 되니까 이렇게 좀 많이 시각적인 것들을 좀 많이 활용해야겠죠. 손이 바빠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8번으로 가볼게요. 그림 가와 나의 정상이 1, 2에서 변화를 측정했대요. 그 다음에 1, 2 중에서 한 사람에게만 인슐린을 투여했대요. 한 사람에게만 투여했구나. 기억과 니은은 글루카곤이거나 포도당의 농도이거나 라고 하네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인슐린을 투여했어요. 순식간에 인슐린이 높아졌어. 그러면 포도당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의 농도, 혈중 포도당 농도 낮아지게 되겠죠? 인슐린이 많이 그 포도당을 낮출 테니까. 자, 이렇게 혈당이 낮아졌어요. 그러면 글루카곤의 농도는 어떻게 될까요? 글루카곤의 농도 높아지겠죠? 왜냐하면 혈당이 낮아졌으니까 혈당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글루카곤이 높아집니다. 자, 이 상황에서 봐볼게요. 여기 1과 2 중에 T1 이후에 변한 거는 2번이죠? 2번에 뭔가 변화를 가했다는 거네요. 2번에 인슐린을 투여했구나. 인슐린을 투여하고 낮아졌어요. 낮아진 거는 뭐죠? 포도당이죠. 혈당량. 니은은 그러면 글루카곤이겠네요.
글루카곤. 자,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 인슐린은 세포로의 포도당 흡수를 촉진한다. 아이고, 지당하신 말씀이죠. 니은은 혈중 포도당 농도 아니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좀 계산하는 게 나왔네요. T2가 더 크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T2가 있고 T1이 있잖아요. 1번 글루카곤 농도, 2번 글루카곤 농도가 있다고 봅시다. 여기 1. 글루카곤 농도는 T1, T2, 1은 똑같아요. 그죠? 똑같죠? 그래서 똑같다라고 볼 수 있고 2의 글루카곤 농도는 T1과 T2 중에 어디가 더 크나요? T2가 더 크죠? T2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거를 나누면 T1과 T2 중에서 누가 더 크죠? 네, T1이 더 크죠. 왜냐하면 분모가 더 작기 때문에. 분자는 똑같은데. 그래서 정답은 X 1번입니다. 네, 넘어갈게요. 9번. 9번. 풀면서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많이 틀렸을 것 같아요. 혹은 맞췄더라도 시간을 좀 많이 보내지 않았을까. 맞춘 학생이 있다면 아마 이전에 한번 풀어봤던 학생일 거고, 만약에 이거 처음 보는데 맞췄다, 최고입니다. 진짜 당신은 개념 천재. 천재? 머리가 되게 좋으신 거예요. 네, 그럼 봐볼게요. 표는 방향구법을 이용해 어떤 지역의 식물 군침 두 시점을 조사했대요. 같은 지역인데 시점이 다르군요. 그리고 뭐 이렇게 표가 나와 있네요. 그러면 여기 물음표 있잖아요. 출제자가 이 물음표를 자기가 진짜 몰라서 물음표를 제시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우리가 채워봐야 돼요. 한번 채워볼게요. 여기 A 상대 빈도 몇일까요? 상대 빈도는 다 합쳐서 100이 나와야 되죠. 상대 값이니까. 그래서 20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여기 상대 P도 여기도 100이 나와야 되니까 합치면 35가 나와야겠네요. 네, 35. 그리고 이건 좀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확대해서. 네, 괜찮죠? 네.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게 있겠죠? 자, 중요치가 68이래요. 근데 중요치는 상대 빈도, 상대 P도, 거기다가 상대 밀도까지 더한 값이죠? 자, 상대 밀도는 그러면 18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8. 18 더하기 20 더하기 30은 68이기 때문이죠. 상대 밀도를 제가 여기다가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상대 밀도를 적었고요. 자, B의 상대 밀도는 몇일까요? 자, B의 상대 밀도. 이거는 비례식을 이용하면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 개체수가 9인데 상대 밀도가 18이에요. 근데 B는 개체수가 19인데 상대 빈도는 몇일까요? 상대 밀도요. 자, 비례식을 세워볼게요. 9대 18인데 19대 네모. 네모는 몇일까요? 38이죠? 네, 우리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배웠던 비례식의 성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중요도는 몇일까요? 다 더하면 되겠죠? 78입니다. 78. 자, C는 상대 밀도를 우리가 알죠? 상대 밀도가 몇이에요? 상대 밀도 선생님 어떻게 알아요? 자, 상대 밀도 더하기 빈도, 상대 빈도 더하기 상대 P도 더하는 게 중요치잖아요. 그러면 이거 더해서 이거 더하고 이거니까, 아이고 좀 말이 꼬였네요. 14가 되나요? 네, 14가 되나요? 네, 14가 되네요. 자, 그럼 개체수 구할 수 있겠죠? 이것도 비례식을 이용해 볼까요? 자, 9대 18은 네모 대 14다. 9대 18은 네모 대 14다. 네, 7이죠. 개체수가 7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5, 여기도 비례식을 이용해 볼게요. 9대 18은 15대 네모다. 그럼 네모는 30이 되겠죠. 그러면 30, 40, 35 하면 중요치가 몇이 나오나요? 네, 뭐 105가 나오네요. 105가 나온다. 그 다음에 T1은 뭐 이런 식으로 다 계산했을 거라 봅니다. 근데 문제는 T2예요. T2를 계산하려고 봤더니 뭔가 안 돼. 뭔가 막혀. 자, 이런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한 번 더 문제를 살펴봅시다.
여기서 되게 특이한 수가 하나 있지 않나요? 네, 특이한 수. 수학에서 특이한 수라고 하면 0 혹은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뭐 생명과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특이한 수 0이죠. 0. 이 0이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체수가 0이다. 그러면 개체수가 없다는 말은 상대 빈도, 즉 출현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출현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 빈도도 빈도 자체가 없고 상대 빈도 자체도 없겠죠. 그래서 상대 빈도 자체가 0이다. 개체수가 0이라는 걸 가지고 상대 빈도가 0이다라는 거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됐었습니다. 자, 개체수가 없으니까 상대 빈도도 0이겠죠. 그러면 중요치 자체도 0이다. 오케이. 이러면 나머지 다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상대 빈도 더해서 100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B의 상대 빈도는 몇이다? 40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P도도 상대 P도도 다 더해서 100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몇인가요? 계산을 해보니 37? 네, 37이 나오겠네요. 37. 자, 그러면 일단 B의 중요치는 아직 잠시만요. 더 계산을 해야 되는군요. 자, D 봐봅시다. 중요치가 110인데 상대 빈도와 상대 피도가 1이에요. 그러면 상대 밀도는 35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봐봅시다. B의 상대 밀도를 구해볼 거예요. 이것도 비례식을 이용해 볼게요. 여기 D 같은 경우에 개체수가 21인데 몇이죠? 상대 밀도가 35예요. B는 개체수가 33인데 상대 밀도는 몇일까요? 비례식을 세워보면 21대 35는 33대 네모다.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하면 비례식의 성질이 뭐냐면 내항과 외항의 값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를 계산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3과 5로 약분되고 3, 3 그래서 네모는 55가 나옵니다. 55가 나오고 상대 밀도는 더해서 100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C의 상대 밀도는 10이다. 중요치 다 계산해 볼까요? B의 중요치는 134? 맞나요? 이거 머리가 잘 안 돌아가네. 134. 그리고 C는 터무니없이 작군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 구했으니까 문제 풀어볼게요. T1일 때 우점종은 D 맞죠? 제일 중요치가 큰 게 우점종이죠? T2일 때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자,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이거를 피도라고 하죠. 피도. 그 다음에 다른 종들과 비교하는 거니까 상대 피도를 가지고 비교하면 될 것 같아요. 상대 피도가 가장 큰 거는 누구죠? B죠? 그래서 니은번이 맞다. 상대 밀도는 T1과 T2 중에서 누가 더 크나요? T1이 더 크죠. T1이 14, T2가 10이다. 그래서 T1일 때가 작다. 틀렸습니다. 정답 3번. 자, 여러분 여기 중요했던 거, 이 0. 이 0이라는 것의 의미는 무언가? 특별한 수, 특별한 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번으로 넘어갈게요. 10번. 그림은 어떤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 군집의 생물량을 나타낸 것이다. 생물량의 변화네요. 그리고 T1일 때 산불이 일어났대요. 산불이 일어났대요. 안타깝군요. 산불이 일어났다. 자, 그러고 이렇게 쭉 나오고 기억은 1차와 2차 천이래요. 산불이 일어났다면 기억은 2차 천이어야겠죠. 산불, 산사태, 초원부터 시작하는 거는 2차 천이죠. 그러면 더 이상 할 건 없는 것 같고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은 2차 천이죠. 1. 호흡량이 0이다. 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 호흡량이 0이다 라는 말이 뭐냐면 세포호흡을 하는 생물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세포호흡을 하는 생물이 없다라는 거는 생물 자체가 없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없다.
살아있는 생물이 없다면 생물량이 없겠죠? 생물량이 0이겠죠? 자, 근데 이 호흡량이 0이다 라는 거는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여기 넣어놨냐면, 자, 구간 1에서는 생물량이 변하지가 않잖아요. 생물량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말이 호흡량이 0이냐 라고 연관지어서 물어본 겁니다. 한번 낚여볼래? 라고 하면서 낸 거죠. 그런데 생물량이 변하지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장량이 없다는 겁니다. 생장량이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크지 않는 거예요. 이 군집이 더 이상 크지 않는 거예요. 생장량이 없으면 생물량이 유지되는 거죠. 만약에 생장량이 0보다 더 커요. 100이다. 그러면 생물량은 늘어납니다.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니은 틀렸다. 결론은. 자, 그러고 이 시기에 총 생산량은 당연히 맞는 거죠. 총 생산량은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호흡량과 순 생산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넘어갈게요. 11번입니다. 이거 기네요. 기니까 겁먹죠? 제가 그랬어요. 순 볼 때. 네, 다음은 병원체 X와 Y에 대한 생지 방어 작용이다. 방어 작용. 네. X와 Y에는 모두 항원 가가 있대요.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X에는 가와 항원 가와 나가 있고, Y에는 항원 가와 다가 있다. 이런 말이겠죠? 유전적으로 동일하고, 그래, 준비한다. 이거는 통제 변이 그런 거죠.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1에는 X, 2에는 Y를 주사했대요. 아하. 그랬더니 1은 살고 2는 죽었네요. 아이고야, 죽었군요. 다 나에서 1에서 가에 대한 비림프가 분화한 기억세포를 분리한다. 네, 기억세포를 분리했고요. 3과 4에게는 X와 기억세포를 주사했대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가에 대한 항체 농도 변화를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생지 3에게는 X를 주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야 되니까 항체 농도가 높아질 겁니다. 1차 면역이죠. 1차 면역. 1차 면역을 하면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졌겠죠. 그래서 나중에 Y가 주사되었을 때 그 기억세포가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내서 이런 그래프가 만들어질 겁니다. 생지 4도 마찬가지죠. 기억세포를 주사했기 때문에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내었다. 별거 없네요. 문제 볼게요. 3에서 가에 대한 혈중 항체 농도는 T1일 때가 높다라고 하는데 T1일 때가 항체 농도가 더 낮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니은. 특이적 방어 작용이 일어났냐? 특이적 방어 작용. 자, 특이적 방어 작용이라고 하면 세포성 면역,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 체액성 면역, 그 다음에 세포성 면역을 특이적 방어 작용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에서는 체액성 면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맞고요. 형질세포가 기억세포로 분화된다. 아이고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나왔던 먼치킨 같은, 먼치킨? 정말 클리셰입니다. 클리셰? 네, 아무튼 이런 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12번. 다음은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자, 탐구 1단원에 생명과학에서 탐구 방법 2가지 배웠잖아요. 귀납적 탐구, 연역적 탐구. 그런 거겠죠? 가를 볼게요. 갑오징어는 뭐라고 하면서 생각했다. 아마 연역적 탐구 방법의 일부분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먹이가 더 많은 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했답니다. 이게 그러면 가설이겠죠. 가설. 그리고 여기 이 가설에서는 먹이가 조작변이겠죠. 조작변이. 정확히 말하면 먹이의 양이 조작변인일 겁니다. 다른 양의 먹이가 들어있는 수조 AB와 AB를 준비했다. 이게 조작변인. 그리고 다는 어디 이동하는지 관찰했다.
그랬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고 그 결과 가설이 맞았다. 자, 가설이 맞았다면 갑오징어가 어디에 많이 이동을 했을까요? 양이 많은데 이동을 했겠죠? 그래서 양이 많은데 많이 간데 여기에 양이 많다. B는 양이 적겠죠? 볼게요. A는 조적변이다. 조적변이는 먹이 양이죠? 이 A 같은 경우에는 실험 결과 나온 거잖아요. 이건 종속변이에요. 종속변이. 종속변이. 그 다음에 먹이 양은 B가 적죠. 그 다음에 많은 결론 도출 맞습니다. 정답 5번. 아유, 5번이 아니죠. 정답 3번이죠. 2번이죠. 네. 죄송합니다. 지금 좀 늦은 밤이라. 네. 근데 여러분도 늦은 밤에 공부하고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변명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3번 봐볼게요. 표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 가다의 예를, 그림은 동일한 이렇게 나타냈다 하고요. 그리고 가나 다는 경쟁, 상리공생, 피식, 포식 중 하나라고 하고 A, B 상호작용은 가나다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럼 가나다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가는 누가 누구를 잡아먹는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포식과 피식이죠. 포피. 이거는 서로 다툰대요. 아이고, 경쟁이죠, 경쟁. 다투네요. 다는 누구에게 먹이를 제공하고 쉼터를 주는 거잖아요. 쉼터.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좋은 거. 상리공생이다. 자, 상리공생은 둘 다 이익이 되는 거예요. 자, 이익이 된다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개체수가 늘어난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개체수가 늘어나잖아요. 둘 다. 그러니까 이게 상리공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상리공생. 자, 가볼게요. 기억. A에서 늑대는 맑고 사슴 말이 안 되죠. 한 개체군이 되려면 같은 종이어야 돼요. 같은 종. 근데 늑대와 사슴은 같은 종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개체군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군집은 되겠네요. 한 군집을 이룬다. 자, 니은 환경저항이 작용한다. 맞습니다. 자, 환경저항이 작용 안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J자 그래프가 나와요. 생장 곡선이. 하지만 환경저항을 받기 때문에 우리 생장 곡선이 S자로 나오는 겁니다. 환경저항 반드시 받고요. 디귿번. 상호작용은 상리공생 다 맞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 그러면 다음 회차에서 뵐게요. 개념 모의고사 2회차 봐보겠습니다.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소가 갖는 생물의 특성을 나타내는 자료다. 자,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고 세균에 의한 섬유소 분해 과정이 나와 있다. 자, 분해라는 말은 이화작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합성이란 말은 동화작용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소가 촉진시킨다, 되새김질한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적절한 소화 구조를 갖는다. 네. 자, 기억본 봐볼게요. 기억에는 효소가 이용된다. 네, 맞습니다. 자, 분해 과정은 이화작용이라고 했잖아요. 이화작용은 물질 대사입니다. 물질 대사. 물질 대사는 이걸 하기 위해서는 효소가 반드시 필요해요. 이화작용을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동화작용도 마찬가지예요. 분해 아니면 합성 다 효소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니은번. 니은은 적은 것 진화의 예다. 네, 맞죠? 소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 소가 세균에 의해서 되새김질에 적합한 구조를 갖는다 했잖아요. 좋은 거죠. 그래서 디귿번까지 맞는 정답 5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봐볼게요. 표는 사람의 질병 A와 B의 특징을 나타낸다. 질병이 나와 있습니다. A와 B는 후천성 혹은 헌팅턴 무도병이다. 자, 구분을 해볼게요. 질병 A는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다. 네, 뭔가 헌팅턴 무도병 같죠? B, 면역력이 약화되어 쉽게 감염된다. 이거는 에이즈입니다.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는 거죠. A는 헌팅턴 무도병이죠. 헌팅턴 무도병.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확인하고 가야 될 게 헌팅턴 무도병은 감염성 질병이 아니라 비감염성 질병이죠. 후천성은 감염성 질병입니다. 특히 바이러스라는 병원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A는 헌팅턴 무도병 맞죠? B. 바이러스가 병원체다. 맞죠? 모두 감염성 질병이 아니죠. A는 비감염성 질병입니다. 정답은 3번. 3번. 그림은 생태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의 상호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 보면 기억은 개체군 간의 상호작용이잖아요. 아, 오케이. 니은은 비생물이 생물에게 하는 거잖아요. 이건 작용이죠. 디귿은 그러면 반작용이 되겠네요. 자, 가려 봅시다. 식물의 광합성으로, 자, 식물의 광합성이라고 하면 생물적 요인이죠. 생물적 요인이 대기 산소의 농도를 증가시키는 거니까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반작용이다. 즉 디귿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봐보겠습니다. 영양염류의 유입으로. 자, 영양염류는 뭐 질산염이나 아질산염, 규산염 뭐 이런 것처럼 무기질이에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물적 요인이 아니라는 거죠. 네, 생물적 요인이 아니니까 비생물적 요인이다. 그리고 식물성 플랑크톤의 개체를 증가시킨다. 비생물이 식물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작용인 니은이 되겠네요. 작용인 니은. 다는 기억이겠죠? 상호작용이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가는 니은이다. 가는 디귿이죠. A는 영양염류죠. 비생물적 요인 맞죠? 디귿.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서로 다른 종의 경제가 다른 종의 새가 경쟁을 피해서. 자, 분서를 말하는 거죠. 분서는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봐볼게요. 4번.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기억법 봐볼게요. 지방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이와 작용이 일어난다. 자, 지방이 분해된다. 분해는 이와 작용을 말하는 겁니다. 합성된다. 합성은 동화작용을 말하는 거예요. 동화작용에서는 에너지가 흡수가 되겠죠? 니은번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포도당이 세포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되면 노폐물에 이산화탄소가 있다. 자, 세포호흡은 포도당이 분해되는 거잖아요. 뭘로요? CO2. 자, 포도당 혼자 분해되는 게 아니라 산소랑 같이 되는 거죠. 산소, O2, CO2, H2O, ATP 플러스 열에너지. 자, 여기 노폐물 두 개 있죠. 이산화탄소와 물이죠. 네, 그래서 정답은 경운 인트가 맞는 5번입니다. 자, 5번 볼게요. 그림은 어떤 동물에서 기억이 제거된, 네, 뭔가 제거됐대요. 1번이 뭐가 제거되었고 2번은 정상. 그 다음에 각각 자극 A를 주고, 네, 오줌의 생성량을 측정했대요. 아, 네, 알겠습니다. 기억은 뇌하수체 전엽과 후엽을 나타낸 거다. 자, 오줌의 생성량을 측정을 했는데 제거한 게 오줌 생성량과 관련 없는 뇌하수체 전엽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1과 2에 변화가 없을 겁니다. 뭐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후엽이지 않을까라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요. 그리고 A는 기억에서의 호르몬 X를 분비한다. 자, 이거는 아마 ADH겠죠. 항이뇨 호르몬. 자, 그러면 봐볼게요. 후엽을 제거하면 ADH가 안 나오잖아요. ADH가 안 나오니까 오줌의 생성량이 어떻게 될까요? 오줌의 생성량이, 네, 오줌의 생성량이 늘어나겠죠. 오줌의 생성량이 그대로겠죠. 네, ADH가 안 나오니까. 근데 만약에 정상인한테 ADH를 많이 분비시키게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오줌의 생성량이 줄어들겠죠. 수분 제흡수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2번이 정상이다. 1번은 제거됐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풀어봅시다. 기억은 후엽 맞죠? T1일 때,
재흡수량을 물어보고 있네요. 1번이 많다. 자, 한번 해볼까요? 1번과 2번입니다. 1번과 2번의 오줌 삼투압은 오줌 생성량은 어떤가요? 오줌 생성량은 1번이 더 많죠? 자, 오줌 생성량이 1번이 더 많은 이유가 뭔가요? 그쵸? 그거는 수분 재흡수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수분 재흡수를 많이 한 거는 2번이다. 그래서 1번이 더 많다는 거는 틀렸습니다. D급번 볼게요. T1일 때 1에게 항이뇨 호르몬을 주사하면 오줌 삼투압은 감소한다. 자, 일단 후엽을 제거한 것 뿐이지 호르몬이 들어가면, 항이뇨 호르몬이 들어가면 제대로 작용하겠죠. 재흡수하고. 하지만 오줌의 삼투압이 감소하진 않습니다. 재흡수를 많이 하면 오줌의 삼투압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6번. 다음은 세포 주기에 대한 실험이다. 자, 세포 주기가 나왔으면 이게 체세포인지 감소 분열인지 판단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체세포를 배양했다고 하니까 체세포 분열이겠네요. 체세포 주기. 집단 A와 B로 나누었는데 B에만 G1에서 S기로 전환을 억제했대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고 그 결과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집단 A는 구간 1번 G1기가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구간 2번 G2기와 M기가 있는 곳이죠. 그 다음에 그 중간은 S기가 있는 곳.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집단 B는 G1기만 되게 많죠? S기는 아예 없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 G1에서 G1에서 S기로 넘어가는 걸 막았으니까 모두가 G1기에 멈춰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수의 세포가 G1기에 멈춰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집단 B에서 시간을 좀 더 준다면 여기 G2기, M기에 있는 애들이 G1기로 넘어와서 그래프가 여기는 없어지고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 다해서 S기의 수와 G1기의 수를 비교하라고 하네요. A에서가 더 작다. 그럼 한번 해볼게요. A와 B가 있고 S기, G1기 수를 한번 세봅시다. S기의 세포 수는 A와 B 중에 어디가 더 많나요? 네, A가 더 많죠. G1기의 수는 B가 더 많죠. 그러면 이걸 나눴대요. 어디가 더 클까요? A가 더 크겠죠. 그래서 A가 더 작다는 틀렸습니다. 자, 니은번. 구간 1에는 뉴클레오솜을 갖는 세포가 있다. 자, 뉴클레오솜 있죠? 자, 뉴클레오솜은 얘네들이 모여서 염색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구간 1은 염색사를 가지고 있죠? 뉴클레오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딕은 핵막을 갖는 세포가 있다. 이거 맞는 거죠. 자, 핵막은 M기 때는 없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 M기 전기에 핵막을 제거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G2기에는 있죠. 그쵸? G2기에 있기 때문에 구간 2에 핵막이 존재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넘어갈게요. 7번. 다음은 산화의 향상성에 대한 자료이다. 티록신은 음성 피드백에 의해서 뭐뭐에서의 TSH 분비를 조절한다. 자, TSH 분비 어디에서 되나요? 갑상샘에서 되죠. 그래서 기억이 갑상샘이다. 체온 조절의 중추는 누군가요? 네, 항상성의 중추인 간내의 시상하부죠. 그리고 A를 주면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된다. 자, 피부 혈관이 수축되려면 열 발산이 어떻게 돼야 돼요? 열 발산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어떤 환경에서 줄어들게 되나요? 추운 환경이죠. 추워야지 피부 혈관이 수축되게 된다. 자, 그러면 이 A는 고온과 저온 자극 중에서 저온 자극이 되겠죠. 네. 그럼 기억번. 티록신은 혈액에 의해서 이동한다. 이거는 내분비샘. 네. 호르몬이라면 내분비샘이기 때문에 무조건 맞습니다. 혈액을 통해서 이동합니다.
호르몬 자체가 혈액을 통해서 이동해요. 기역과 니은은 모두 뇌줄기에 속한 나트륨이었습니다. 자, 뇌줄기. 어떤 거가 있나요? 뇌줄기는 중간뇌, 그 다음에 뇌교, 그 다음에 연수가 있죠. 근데 시상하부는 간뇌이기 때문에 안 되고 갑상샘은 중추신경이 아니죠. 자 그러면 디귿번 봐볼게요. 고온 자극이다. 틀렸죠. 저온 자극이죠. 정답은 1번. 넘어가겠습니다. 8번. 표가는 질소 순환 과정의 작용 A, B를 나타낸 것이다. 자, 그리고 A와 B는 질산화 작용, 질소 고정 작용 중 하나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여기 특징, 여기에 뭐가 속하는지 적고 거꾸로 가면 되겠죠. 봐보겠습니다. 첫 번째, 암모늄 이온 NH4+가 질산 이온으로 전환되는데 쓰이는 거는, 이거는 질소 고정이 아니라 질산화겠죠. 질산화, 그쵸? 그 다음에 세균이 관여한다. 이거는 둘 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선생님, 저는요 질소 고정 작용을 할 때 이거 뿌리오박테리아, 아조토박터, 질소 고정 세균이 관여하는 건 알고 있어요. 하지만 질산화 작용할 때 세균이 쓰인다는 건 잘 모르겠는데요. 네, 쓰입니다. 어떤 세균이요? 질산균, 그 다음에 아질산균이 쓰이게 돼요. 꼭 암기해두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봐보겠습니다. A는 특징 하나만 있잖아요. 이거는 질소 고정이겠죠. B는 질산화. 자, 그리고 세균이 관여한다. 이거는 기억이겠고, 위에 있는 거는 니은이겠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B는 질산화 작용이다. 맞죠? 니은은 세균이 관여한다. 이건 기억입니다. 탈질산화 세균은 A가 질소 기체로 전환되는 과정에 관여한다. 탈질산화 세균. 네, 맞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3번. 다음 번으로 넘어갈게요. 9번. 그림은 정상인이 1과 2일 때 글루카곤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자, 하나는 포도당 농도가 높은 거, 혈당이 높은 거, 하나는 낮은 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그래프를 보기 전에 일단 혈당이 높다면 글루카곤은 어떻게 될까요? 글루카곤 농도는 낮아지게 되겠죠? 혈당이 낮으면 이거 반대겠고. 그럼 한번 봐볼게요. 글루카곤의 농도가 높은 거, 1은 혈당이 낮은 거겠죠? 혈당이 낮다. 그 밑에 있는 거는 혈당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문제 풀어볼게요. 1은 혈당이 높은 상태가 아니죠. 니은 이자 알파에서 글루카곤이 분비된다. 이건 배경 지식입니다. 그쵸? 자, 디귿번. T1일 때 1과 2에서 이게 더 크다.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과 2 적고 인슐린, 글루카곤 적고. 자, 1과 2 중에서 T1일 때 인슐린은 누가 더 크나요? 인슐린이 더 큰 거는 혈당이 낮은 상태가 아니라 높은 상태겠죠? 혈당이 높으니까 낮추기 위해서요. 그래서 2번이 더 인슐린이 크고 글루카곤은 1번이 더 많겠죠. 혈당이 낮으니까 혈당을 높이려고 인슐린이 아니라 글루카곤이 더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눴으면 누가 더 크죠? 2번이 더 크죠. 1에서 더 크다가 아닙니다. 정답은 2번. 10번으로 갈게요. 방형국법에 이용하여 식물 분집 조사를 했다. 자, 이거는 좀 확대해서 해볼게요. 자, 일단 이 표를 다 채워야겠죠. 여기 출제자가 물음표로 나타낸 거는 자기가 아니라 평가원 장님이 정말 몰라서 물음표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보고 구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구해 볼게요. 자, 여기 일단 쭉 보니까 이걸 통해서 뭔가를 좀 알 수 있겠네요. 자, 개체 수가 36인데 상대 밀도가 30이래요. 그러면
개체수가 12일 때는 상대 밀도가 몇일까요? 이건 비례식을 세우면 되겠죠. 개체수가 36인데 상대 밀도가 30이다. 그러면 개체수가 12일 때는 상대 밀도가 몇이겠느냐? 몇일까요? 10이겠죠. 상대 밀도가 10일 겁니다. 똑같은 원리로 여기도 해볼게요. 36대 30이 네모와 20이다. 네모는 몇이 될까요? 24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 밀도를 다 더하면 100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D의 상대 밀도는 40이 되겠고요. 개체수는 이것도 비례식을 세우면 48이 되겠죠. 비례식은 어느 정도 암산.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봐볼게요. 똑같이 비례식을 세워서 빈도도 구해볼게요. 빈도가 0.4일 때 상대 빈도가 20이잖아요. 그러면 0.7일 때는 몇일까요? 세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20은 0.7 대 네모. 그러면 3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상대 빈도는 더해서 100이 되어야 되니까 똑같이 35고 여기는 0.7이 될 겁니다. 상대 피도도 더해서 100이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30. C는 상대 피도가 30이다. 자, 그러면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구했으니까 중요치를 구해볼게요. 중요치는 다 더하면 되죠. 56 그러고 109인가요? 89네요. 89 그러고 여기는 50. D는 105네요. 그러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은 24가 아니고 48이죠. 지표를 덮고 있는 면적. 자, 면적은 피도를 말하는 거예요. 피도가 가장 작은 거는 A가 맞죠. 그 다음에 우점정은 중요치가 가장 큰 건데 우점정은 D죠. 그래서 B는 아니고 D입니다. 정답은 2번. 자, 여기서 구할 때 비례식을 잘 사용하면 좀 잘 재밌게 구할 수 있다는 점. 11번으로 넘어갈게요. 11번. 다음은 자율신경 A에 의한 심장박동 조절이다. 교감 아니면 부교감이겠네요. 봐볼게요. 같은 종 동물로부터 심장 1과 2를 준비하고 2에만 자율신경을 제거했다.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1에 연결된 A에 자극을 주고 1과 2의 세포에서 활동 전이 발생 빈도를 측정하였다. A는 교감, 부교감 신경 중 하나다. 이 말이 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죠? 되게 신기하네요. 세상 살면서 처음 보는 그림입니다. 그래도 문제가 말하는 대로 쭉 따라가 볼게요. 심장 1의 막전이는 활동 전이가 이렇게 짧은 간격으로 일어났었는데 자극을 주니까 좀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 간격이 늘어났죠? 즉 심장 박동수가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자극을 주었다. 어떤 자극? 부교감 신경을 줬기 때문에 심장 박동수가 줄어들었다 라고 할 수 있고요. 심장 2는 이상하게 자극을 주고 나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가 시간 지나서 뭔가 자극이 돋아냈나?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빈도가 좀 늘어났죠? 일단 이거는 왜 일어났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일단 문제가 그렇다고 하네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의 신경절 이후 뉴런의 물질은 아세틸콜린이겠죠. 왜냐하면 부교감 신경이기 때문에 아세틸. 그 다음에 1과 2에 이렇게 그렇다고 하네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기억. 말초신경계에 속한다. A는 부교감 신경이잖아요. 말초신경계 중 운동 뉴런, 운동신경에 속하게 되겠는 거죠. 니은, 가는 노르에피네프린 아니죠. 아세틸콜린이죠. 그리고 나의 니은에 아세틸콜린을 처리하면 발생 빈도가 증가한다. 자, 아세틸콜린을 처리하면 부교감이잖아요. 그죠? 일단 빈도가 증가하는 거는 아니죠. 빈도가 증가하려면 심장 박동의 빈도가 증가하려면 교감신경이 연결되어 있거나 아니면 노르에피네프린이 작용을 해야겠죠. 아세틸콜린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정답은 1번
기억입니다. 자, 그러면 12번으로 가볼게요. 다음은 검사 키트를 이용하여 병원체 X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이다. 네. 사람으로부터 채취한 시료를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되게 신기하네요. 네, 병원체 X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1에는 기억을 보니까 어떤 항체네요. 2에는 니은. 이것도 어떤 항체네요. 그런데 여기 모양을 보니까 자, 기억 항체 같은 경우에는 병원체에 결합이 되는 모양이에요. 하지만 니은은 병원체에 결합은 안 되고 여기 A에 결합이 되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병원체가 여기 이 물에 병원체가 존재한다. 여기 병원체가 존재하면 여기가 결합이 되게 되면서 아마 여기에 줄이 그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기도 줄이 그어지겠죠. 왜냐하면 A는 언제나 있으니까. 하지만 병원체가 없다면 이 1번에는 줄이 안 그어지고 2번에만 줄이 그어지겠죠. 그렇게 뭐 예상을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A와 B 중에 한 사람만 감염됐다. 지금 1번도 줄이 그어진 거는 B가 감염이 됐다는 거죠. 이게 문제를 좀 보면 생명과를 좀 배웠으면 뭐 조금 더 잘 풀 수 있겠지만 뭐 문과 학생이 와서 이걸 풀어도 잘 풀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문제였어요. 거의 국어 지문 문제라 할까? 그 비문학의 그 3점짜리 보기 지문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랄까. 좀 신기했습니다. 자, 기억번. 니은은 A에 대한 항체이다. A에 대한 항체. 맞죠? 니은 B는 X에 감염됐다. 맞죠? 그 다음에 항원항체 원리가 이용된 거 맞죠? 정답은 5번. 넘어갈게요. 13번. 어떤 과학자가 수행한 탐구이다. 자, 생명과학에서 탐구는 귀납적 탐구, 연역적 탐구 두 가지가 있죠. 물질 X가 살포된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수거 개구리가 많다. 그래서 X가 이제 기형을 유발한다 라고 생각을 했네요. 그럼 여기서 조작 변인이 X죠. 조작 변인이 X. 그리고 X에 노출된 적 없는 거를 준비했고 A에만 X를 처리했대요. 자, A는 그러면 실험군일까요? 대조군일까요? 실험군이겠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기억과 니은에 각각 이거를 측정해봤더니 빈도는 다음과 같다. 네. 그리고 결과가 X가 기형을 유발한다라고 나와있네요. 자, 그러면 X를 이제 처리한, 자, 여기서 이 처리라는 말 있잖아요. 이거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처리라는 말이 리무브가 아닙니다. 리무브가 아니라 풋이에요. 풋. 그러니까 주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A에만 X를 제거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제거했다가 아니라 주었다 라는 거예요. 리무브가 아니라 풋이다. X를 처리했으면 그러면 기억 발생 빈도가 높아야겠죠? 자, 기억 발생 빈도 높잖아요. X를 처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단 A겠네요. 니은 B겠고. 그래서 문제 풀어보면 기억은 A죠. 연역적 탐구 방법 맞고요. 왜냐면 여기서 가설 설정했잖아요. 그리고 디귿. 나에서 조작 변이는 X의 처리 여부이다 라고 묻는데요. X의 처리 여부는 조작 변인이 맞습니다. 여기서 발생 빈도는 그러면 종속 변인이 되겠네요. 정답은 4번. 자, 여기까지 개인 모의고사 2회 해설을 해봤고요. 그러면 다음 3회차에서 볼게요. 안녕.